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자, 오늘이 7월 30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다소 늦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3일 만에 반등이 나온 그 모습, 겉으로 봤을 때 뭐 특별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내용상 매우 중대한 어떤 의미 있는 좀 반등이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 즉, 현재 지수 강세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판도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보다 동쪽 쪽이고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방송을 현재 듣고 계신 분들, 청취하고 계신,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여전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BBIG, 바이오, 또 2차전지, 인터넷, 게임까지를 일컬어 BBIG,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7개 종목을 일컬어 BBIG7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여전히 네이버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한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최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 종목이 추세적으로 뛰어난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중요하니 자, 이들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여전히 바이오나 또는 기타 다른 비대면과 관련된 테마주 쪽으로 쏠려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포트폴리오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및 바이오 쪽, 또 그 외에 다른 IT 쪽, 중소형주 쪽으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비중이 상당분 담겨 있어야 된다. 할애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 삼성전자가 워낙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현재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 종목 중에 한번 보세요. 현재 EUV 시리즈 엄청나게 뭐 한 6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종목 모두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쪽에 우선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확정 실적의 발표가 됐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를 확정 실적을 면면히 살펴보면 또 현재 실적 설명회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까지 같이 살펴보면 그들 종목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 내지 중요도 같은 것에 대한 어떤 힌트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몇몇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현재 편입을 하는 그런 근거로서 현재 활용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슈를 점검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안내판이 나가고 있죠. 현재 제가 방송하는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2420-053 이쪽으로 문제를 남기시거나 직접 전화 거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FOMC 이튿날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요. 제롬 펄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여기서 얘기하는 상당 기간은
어, 내년도까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후년도 2022년까지도 아마 이런 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점도표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초유동성 정세가 최소한 내년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펄 의장은 더욱더 의미심장한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러한 확장적 정책 기조를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겠다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다는 거죠.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여기에 물가 안정이라는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물가가 낮은 저물가, 이런 디플레이션 상태, 그것도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인구 고령화, 또 유통시장의 혁명, 또 생산 효율성의 증가, AI, 기타 등등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구조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현재 낮은 물가에서 적정 물가 2%,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2%입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원히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저물가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초이동성 장세에는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특단의 상황이 아닌 매우 경상적인 그런 상황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 또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유도될 수용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유도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폴 크루그만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현재 미국 시장을 놓고 볼 때 광기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 목소리를 냈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이 매우 특수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그 양반의 그러한 의견은 그냥 원로학자의 그런 걱정 정도, 노심초사의한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시장이 잘 풀려나가고 있다. 그 역사상 최상의 유동성 장세가 돼가고 있다. 즉 썸머랠리뿐만 아니라 금년 넘어 내년까지도 이러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지수 상승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시각으로 정립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은 일단 떨쳐버리고 시장에 자신감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레이트 머니 무브, 글로벌 금융자본의 대이동인데 그동안 뭡니까? 미국 시장 내지 유럽 시장, 일본 시장에 쏠려 있었던 그러한 편중 현상이 지금은 이머징 마켓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 물꼬가 틀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거기에 핵심이 되는 대상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런 건데, 더군다나 삼성전자 실적까지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자, 전체 매출은 52조, 거의 53조 원이네요. 작년 동기 대비 약간 그 매출은 줄었으나 영업이익이 무려 8조 1천억 정도로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죠. 자, 지난 잠정 실적 때보다 500억 원 더 나왔어요. 어쨌든 확정 실적이 더 낮게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사실 이것은 지난 잠정 실적 때 이미 나왔던 얘기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의미가 있는 것은 반도체 부분의 실적인데요. 전체 매출 18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5조 4,300억 정도 된다는 건데, 작년 대비 59.7%, 근 60% 이상 급증했다. 는 거고요. 지난 분기 대비로도 46%를 급증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는 바로 이 매우 특수한 환경, 즉, 언택트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어떤 특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것과 관련된 서버용 디램 및 특히 PC용 디램의 수요가 늘었고, 그것 때문에 ASP, 판매 단가가 늘어서 매출은 늘지 않았지만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이 SK 하이닉스에서도, 오늘 SK 하이닉스에 좋네요. SK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 확인됐지만 삼성전자한테도 확인이 됐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하반기 실적도 특히 모바일 모바일 신제품에 나오니까 모바일 신제품과 관련돼서 또 근데 게임과 관련돼서도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 계절적 성수기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사이클상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는 첫 해가 된다는 관점.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실적 흐름은 금년을 발판 삼아서 내년도에부터 다시 꽃을 피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점으로 보면 되겠어요. 금년에 영업 규모는 작년에 37조인가요? 뭐 그 정도로 훨씬 높은 현재 42조 내지 43조, 내년부터는 50조 이상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시각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적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D램에 여기 자막에 나와 있죠. D램의 일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세대 미세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 내지 16 나노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14 내지 16 나노급의 D램 본격화. 그 현재까지는 시장의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 주력 상품이 DDR4죠. 금년 하반기 때부터는 DDR5가 본격 보급이 된다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현재 주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미세화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서 EUV, 극자외선 노광과 지금도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더욱더 확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삼성전자 실적 설명회에서 나왔습니다. EUV 도입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EUV 시리즈에 대해서 벌써 3, 4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 제 1탄부터 6탄까지 제시가 됐었죠. 제 1탄이 SNS텍, 보고 계신 차트. 자, 그거가 약간 조정받고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제 매도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2탄이 FST죠. FST는 올라갔다가 다시 요거는 매수 타임이 될 수 있겠습니다. FST. 그 3탄이 동진 세미캠이고요. 약간 쉬고 있지만, 어쨌든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3탄을, 지금 이게 3탄이고요. 제 4탄을 제가 한솔케미칼을 말씀드렸어요. 한솔케미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5탄이 뭡니까? 5탄이 PSK. PSK가 어딨나요? PSK가 여기 있습니다. PSK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맥점까지 같이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 6탄이 뭡니까? 6탄이 ISC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제 1탄부터 6탄까지 그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을 맥을 짚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런 내용의 현재 어떤 힌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와 관련된 EUV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소지가 높고요. 그와 관련돼서 뭐 제 1탄부터 6탄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도 EUV 관련 노광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있다고 한다면 LOT 백큐이나 이런 종목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오 테크닉스는 좀 다릅니다. 이런 종목 어찌됐든 다른 종목도 스타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도 계속 한번 발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LSI는 그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실적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체 매출도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쪽에 약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파운드리 쪽은 개선이 됐다는 것이죠.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쪽은 전 세계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거의 50% 이상 높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비교도 안 될 정도 TSMC의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쫓아가겠죠. 어쨌든 세계 1위의 TSMC, 그 다음 2위가 삼성전자인데요. 파운드리 쪽에 현재 지금 시장 점유율이 18% 내지 19%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현재 지금 삼성전자 평택 제123 공장이 있죠. 제123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3개의 공장을 더 건립한다고 하죠.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걸려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123 공장인데요. 근데 공장의 용도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볼 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파운드리 쪽이 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약 100조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하죠. 제3공장, 제4공장, 5공장, 공장, 그 3개의 공장 모두 다 파운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파운드리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 적어도 2개 이상의 공장이 파운드리 쪽을 담당할 소지가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만큼 파운드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공장이 건립돼서 그와 관련돼서 그 제품이 양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적어도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걸린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 종목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우선순위로 봤을 때 파운드리 쪽의 탄력은 약간 후순위가 될 소지가 높다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매도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시간을 넉넉히 보자는 건데 해당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죠.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SFA 반도체라는 것인데 이들 중에 AD 테크놀로지를 그냥 중심에 놓고 네페스나 SFA 반도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페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매수한다면 SFA 반도체가 뭐 현재 해당이 될 수 있게 이런 정도로 약간의 가감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가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D 테크놀로지가 파운드리에서 특히 VCA 가치 사슬망의 핵심이 되는 종목,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핵심이 되는 종목이라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올려놓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AD 테크놀로지 오늘 어떤가요? 나쁘지 않네요. AD 테크놀로지. 이게 신고가 같은데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는 달리 봐야 돼. 지금도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요. 삼성전자가 TSMC를 쫓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디자인 하우스 등의 주변 삼성전자를 특히 파운드리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현재 공급망, 가치 사슬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파트가 현재 설계 지원을 해주는 즉 디자인 하우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국내 현재 시점 가장 유일한 업체는 AD 테크놀로지밖에 없습니다. 당장 실적은 아직까지는 뒷받침이 되지 않지만 향후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건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장 제3공장 4, 5, 6 공장이 세워지면 질수록 이 부분과 관련된 중요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AD 테크놀로지는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3년 앞을 보고 하자. 이런 관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외에 SAP 반도체, 넷필스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파운드리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막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화소 센서 및 5G, 고화소 센서 및 5G SoC는 시스템 온 칩을 얘기합니다. 5G의 시스템 온 칩 판매 확대를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가 직결되는 업체가 생각나시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테슬라의 주력 사업이 CIS입니다.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 고화소 센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력이 SoC, 5G에 들어가는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에 테스트를 할 때 OS8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그 수주를 받아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내용이 나왔어요. 고화소 센서 및 5G에 들어가는 시스템 온칩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테슬라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말이죠. 그래서 치솟아 오늘 아침에 그 얘기가 나와서 많이 올라갔다가 약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약간 매물 압박을 받아서 밀리는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 무조건 갖고 계셔야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산다는 것은 타이밍상 조금 현재 부담에 들은 위치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정상적인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전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매수는 필요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가 된다는 거. 어쨌든 이것도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0만 원 정도의 미래를 보고 한 내년 정도 20만 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금년 중에 한 10만 원 가겠죠. 그런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고 가자는 건데, 그 단초, 그 근거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 나왔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닌데요. 6세대 V낸드 첨단 공정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종목이 있을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땅하게 눈에 안 띄는데, 지금 유진테크나 체스 같은 증착 장비 업체들이, 아니면 워닝 아이피스가 해당이 되어 있죠. 보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기보다 폭넓게 광의의 그 뜻으로 보면 이쪽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유진테크인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은 아니고요. 이제 워닝 IPS가 가장 무난하고 테스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외에 테스트 핸들러 쪽으로 테크윈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됩니다. 테크윈 같은 것도. 이 종목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그에 해당된다는 건데, 공식 제가 추천한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관심을 둘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관점으로 이들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2220, 현재 현물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순매수예요. 눈치 빠르다고 말씀드려요. 기민하고 민첩하게,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그리고 또 한 번 매수하면 또 왕창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저력도 있는 그런 주체. 현재 수급 주체로 봤을 때 외국인 못지않게 주체가 금융투자입니다. 특히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주체가 금융투자, 증권사인데요. 자, 이들이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고 비싼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순매수를 하더라 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현재 나쁘지 않다. 미국 중심을 놓고 볼 때 이 상태에서 별다른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변신을 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는데 연기금이 매도의 주체가 된다는 것. 이 점은 삼성전자 등 아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보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죠.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금년 들어 매수한 것은 약 2조 가까이 매수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약간 줄어서 1조 정도 되는데, 매수한 것은 현재 삼성전자에 집중 장기 투자할 목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고, 기존에 또 충분히 있으므로 추가 매수한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또 외압도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전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국내 주식에 대한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비중이 아마 24%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 물량도 조금 빼야 됩니다.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적으로 빠지는 물량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전혀 관계가 없죠. 수급과 관련돼서 그렇게 원대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연기금성 매물의 잠재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나온다 한들 여기서 연말까지 1조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현재 뭡니까? 그동안
최근 3일 동안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 3일 월 화수가 되겠네요. 삼성전자를 1조 6천억이나 1조 6천억 어치나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어요. 삼성 한 종목에 대해서. 또 그 반면에 일반 개인들이 1조 5,700억 원이나 순매도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그 양 주체의 매도 매수의 규모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엇비슷합니다. 즉 외국인 일반 개인들은 차익성 매물을 쏟아낸 것이고 그리고 그 물량을 주가가 결코 낮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받아준 그런 상태. 거기서 기관에 살짝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연말까지만 봤을 때 잠재 매물,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금년 중에 일반 개인들의 매수 중 순매수 중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 중 아직까지도 6조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 투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 정도로 나올 것이다. 2조 내지 3조 정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기금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물량은 한 1조 이하가 된다는 거죠. 합계해서 최대 4조 원 정도 매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뭡니까? 금융투자 쪽은 거의 더 이상 매도하기가 나쁘다는 것이죠. 이미 4조 정도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매도하기 가 나쁜 상태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 제외한 국내 기관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의 총합은 4조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조금만 매수하면 지금 당장은 탄력이 안 나는 이유가 이런 그 차익 매물, 경계세 매물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탄력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까 얘기했던 연기금이나 일반 개인들의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더 이상 매물이 나올 데가 없으므로 생각보다 가볍게 어제 그제 한 5% 올라갔듯이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따라서 어제 오늘 나타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의 정강후약의 이 모습을 결코 현재 결코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쉬울, 아, 아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그 발음이 좀 꼬이네요. 이제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고요. 아, 자, 그리고 기관은 뭐 순매도를 한다는 거 아까 연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증시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보면 나스닥 선물, 일본 시장, 최근 일본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반면에 대만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좋죠. 우리 시장은 대만 시장 쫓아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이 부상할 수 있는 수순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 보니까 1193원. 현재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약간 좀 미흡한 측면이 좀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베이시스가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죠. 플러스로 반전돼서 콘탱고가 되고 플러스 0.5 이상 돼서 대규모의 프로그램 차익 및 비차익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미온도로 나왔던 금융투자의 대규모 삼성전자에 대한 로브콜 즉 대규모 순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외국인도 순매수 또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수순이 현재 원래는 좀 뒤늦게 나올 것으로 봤던 건데 지금 현재 여건등으로 봤을 때는 한 9월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8월달은 아마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 9월달 정도 되면 그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되면 상당히 가볍게 올라갈 거죠. 그러면 곧바로 삼성전자는 7만원, 8만원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10만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0만원도 말이죠. 어쨌든 그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태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삼성전자 및 그 주변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시각은 계속 단타 매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설사 현재 내 종목에 못 간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다리면 내 선수가 온다.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다만 어떤 특정 종목에 삼성전자면 몰라도 삼성전자가 아닌 반도체 관련주 중 그 여러 가지 중소형주 중에 특정 한 종목에 몰빵하는 식으로 편중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EUV 시리즈, 뭐 현재 또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장비업체, 뭐 기타 등등 어제 MTNX를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뭐 시장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알고 있으실 거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특징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서 네페스하고 네포 그리고 이제 네오이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네오이즈 차트를 먼저 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종목은 뭐 그전에 제가 한 6월 달인가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비대면과 관련된 환경 속에서 또 계절적 성수기 측면에서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현재 지금 몸틀을 갖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게임 포털 피망, 온라인 모바일 게임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FPS는 1인칭입니다. 1인칭 게임, 1인칭 스포츠 게임이고요. 그리고 RPG, 역할 수행 게임이죠. 다중 역할 수행 게임 등 이런 것을 영위해 왔다가 최근 들어 재밌어요. 웹보드 게임 등을 통해서 상당한 성장을 좀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80%나 증가하면서 136억, 영업이익률이 20%로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이용 시간이 늘고 그래서 아르푸가 는다는 거죠. 월 이용 시간입니다. 월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 웹보드 게임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고스톱이나 뭐 포카 이런 게임을 웹보드 게임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뭐 계절적 성수기 또 현재 해외, 특히 일본에서의 성장이 아주 눈부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거죠. 게임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네오이즈도 같이 그 흐름에 동참하는 구조로 가면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네오이즈만 뜨면 돋보여서 뭐 일견 좋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실제 매매하는 데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남들은 가는데 내 종목에 못 가든가 아니면 또 그 반대가 된다든가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계속 갈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과 자신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적당한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당한 양, 적당한 소량, 한 5%나 전체 비중 중에 그런 정도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10%가 자기 운용 자금 중에 10% 이상 네오위즈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중에 아니면 내일 중에 한번 매도를 해주는 것이 단타 관점에서 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넷페이스를 언급을 할까 합니다. 넷페이스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페이스가 이제 이러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있으면 역사적인 신고가 38,000원인데요. 그것을 이제 갱신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그 연료전, 이건 네오위즈네요. 잠깐만, 이거는 좀 빼고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넷페이스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난 4월달에 제가 준비했던, 그래서 제공해드렸던, 아니, 간단한 자막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현재 패키징과 관련돼서, 이 업체는 웨이퍼와, 칩 간의, 칩을 정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종의 어떤 부품이랄까, 범프라고 합니다. 범프. 전체를 이끌어서 범핑이라고 하거든요. 범핑. 이쪽이 첨단 기술이거든요. 이 범핑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국내에서는 최강입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전문적이지만 FOWLP 및 FOPLP 기술까지 좀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업체여서 굉장히 쾌속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 쪽이 전체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최근 들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 패키징 쪽인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작년 4분기까지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크게 각광받았었지만 세 가지 악재에 봉착을 했죠. 세 가지 악재라는 것이 첫째는 해외 기업을 인수한 부실 기업, 계속 적자 보는 업체를 하나 인수한 게 하나 있고요. 유상증자 한 게 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관련 신규 물량이 이제 최근까지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 물량 악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재는 지난 1, 4분기 실적이 급감을 했죠. 보통 150억, 분기당 150억 영업이익을 해야 되는데 아마 70억, 80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급감을 해서, 그래서, 현재 주가가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그 세 가지 악재 모두 지금 해소되거나 완화될 소지가 높고, 아직까지는 실적은 좀 그래요. 실적은 그런데 두 가지. 유상증자 신규 물량 문제나, 또는 현재 부실 해외 기업 인수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문제 다 해결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앞에 두 개, 악재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실적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 그 어느 때 회복될 것이라는 것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SAT라고 하는 것은 대세적인 흐름인데다가, 또, 그 전에 평택의 삼성전자가 제4, 5륙 공장을 신설한다고 하죠. 그것과 관련돼서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보면 파운드리와 관련돼서도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넷플릭스가 그런 악재들을 한 개씩 두 개씩 극복하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정고점 3만원대에서 38,000원대 역사적인 고점 그 사이에 상당히 두텁게 물량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소화해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종목도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들은 다소 무거운 측면이 아직 남아있지만 정고점을 뛰어넘는다라고 전제했을 때 4만 2, 3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최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롭게 매수한다면 아직까지는 물량 압박을 받고 있는 SFA 반도체 초점을 맞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 종목에 상당한 비중을 지금 당장 얻는 것은 조금 불편하죠. 적당한 비중, 어, 적당한 비중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아마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 만약에 10개 종목이라고 10개 종목 정도 운영하신다면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를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EUV 시리즈나 또는 제가 IS 뭡니까 뭐 기타 다른 종목들도 테스라 같은 종목도 말씀드렸죠. 테스라 같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을 빼고 뭡니까 SPA 반도체를 산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거기에 부가해서 SE 반도체를 그 중에 하나로 편입할 수 있다는 정도의 할당 수준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7,0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돼서나 좀 본격적으로 뜨지 않을까. 그러면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그런 정도, SFA 반도체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오늘 당장은 넷플릭스를 놓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주가를 봤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하는, 신규로 쫓아가면서 매수할 타이밍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정 종목이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 저변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안들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자기가 노렸던 종목이 잘 간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울 필요 없이 그 대안을 찾으면 되니까 지금은 어떤 특정 종목을 아무리 그 종목이 좋다 치더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 쫓아가면서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리에서 쫓아가면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 하는 정도를 감안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